네, 9대3입니다. 지금부터는 90회 전산회계 2급 A형이든 B형이든 이론 위치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아요. A형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갈게요. 자, 다음 중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 요거 체크. 부기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식과 복식으로 분류된다. 맞는 것 같죠? 네, 맞는 말이고, 복식은 일정한 원리나 원칙에 따라 현금이나 재화의 증가분 물록 손익 발생을 조직적으로 계산하는 부기이다. 부기라는 건 기록하는 건데 어쨌든 말은 되게 어렵게 해놨지만 맞는 말 같습니다. 3번 복식 부기는 대차 평균의 원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오류를 자동적으로 검증하는, 그렇죠, 자가 검증 기능이 있다. 이것도 맞는 말 같고, 4번 복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가 없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재산의 증가 감소를 중심으로 기록하며 손익의 원인을 계산하지 않는 부기다. 답은 4번입니다. 복식 부기와 단식 부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복식 부기 쪽에는 좋은 말 많이 말해요. 좋은 말. 위에도 보셨겠지만 자가 검증 가능하고 자동으로 검증되고 대차 평균의 원리고 이런 등 좋은 말이 많이 나오고, 안 좋은 말 나오죠. 안 좋은 말 나오면 단식 부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단식 부기에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비영리 회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다. 그런 말도 나오죠. 비영리. 또 할까요? 자, 자, 다음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중 외상 대금의 조기 횟수로 인한 매출 할인을 단기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손익 계산서상 매출 총액과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단기 순이익은 불변해요. 왜냐면 지금 위에서 빼야 될 것을 아래로 뺐다 이 말입니다. 진짜 내용상은 매출액 이런 문제가 나오면 헷갈린다면 숫자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매출 원가 이렇게 빼고 나면 이꼴은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이꼴은 영업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외라고 하고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꼴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죠. 근데 여기 회계 2급은 소득세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맞죠? 법인세 등 차감 전 순이익, 여기서 빼기 법인세 등, 이렇게 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우리 회계 입장에서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내용은 이제 매출액 1,000원, 만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매출 할인을 매출액에서 차감해서 여기에 1,000원이 차감해야지 정상이겠죠. 얘가 정상이라고 보고 얘가 비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류라고 할까요? 비정상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정상은 여기서 빼기 해서 이렇게 해서 이꼴은 9,000원 해서 쭉 해서 결론은 9,000원.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용은 만원을 이제 여기서 안 뺀 거죠. 이제 여기서 뺀 게 아니죠. 차감하지 않고 어디에서 뺐다? 영업의 비용으로 뺐으니까 여기 자체가 이꼴은 만원이 돼요. 만원이 되다가 이제 여기가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빼기 0은 여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빼기 0은 9,000원 이렇게 되고, 얘는 만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빼기 또 여기는 0이 된 거죠. 이꼴은 9,000원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여기는 여기서 1,000원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9,000원이 돼요. 즉 여기 타임에 오면 요 뒤는 동일하죠. 자, 요 뒤는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9,000원에서 9,000원 내려왔는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지금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을 물었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는 이제 매출 총이익 자체는 영업의 비용에서 했다면 과대 해당이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단기순이익은 불변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헷갈려요.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조금 넣어주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단 전산회계 2급에서는 시간 모자람은 잘 발생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 등도 이렇게 차근차근히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다음 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현금성 현금 자산 아니다. 요거 매출채권. 그다음 유가증권. 자, 유가증권 또 매출채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표도 아니죠. 이제 비교해야 될 부분이 우편환 증서라고 있어요. 우편환 증서. 자, 우편환 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편환 증서는 들어가는데 우편은 들어가지 않는다. 유가증권 아니고 매출채권 아니고. 그 다음 타임 발행 수표는 우리는 얘를 뭐로 인식하죠? 이 자체를 현금으로 인식하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지급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급엄 선일자 수표 미리 지급한 것이다. 나중에 이제 발생돼야 되는 수표를 미리 발행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단축키가 익숙하지 않아서 자, 4번 문제. 자, 다음의 거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기 보유 목적으로. 자, 장기 보유 목적으로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일 때 단기 매매 증권은 장기 보유 목적이 아닌 거죠. 운정의 주식 한 주당 액면가액 1,000원. 자, 이런 유가증권 문제가 나오면 액면 금액은 무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액면 금액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0원을 갖고 와야 되겠네요. 수수료 만원과 함께 자기합수표로 지급하다. 자, 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합수표로 지급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합수표를 뭐로 인식하냐면 현금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이제 현금이 들어가고 그 금액은 한 주당 100주를 1,000원에 했기 때문에 10만 원에, 자, 10만 원에 그 다음 수수료도 만원이 나가죠. 이제 만원이 나가고, 이때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만기 보유 증권 해도 상관없고 답은 똑같아요. 답은 11만 원에 들어갑니다.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것이, 만약에 얘가 만기도 마찬가지예요. 만기 보유 증권도 마찬가지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은 이게 수수료 비용 분할시켜야 되죠. 이렇게 해서 수수료 비용이라고 분할시켜야 됩니다. 수수료 비용 만원, 10만원이네요. 10만원에 만원 이렇게 분할시키고 여기는 현금이 나가겠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이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이다. 즉 영업의 비용이다 라고 봅니다. 영업의 비용. 일단은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할 때만 수수료 비용을 쓰는 거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을 매입할 때는 매입가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아요. 매입가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원칙이에요. 원칙. 얘가 원칙이고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로 수수료 비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단 주의할 점은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을 매각할 때는 절대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표가 돼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을 여기에 매입시라고 체크하고 매각시라고 한다면 수수료 비용을 언제 쓰는가이죠.
수수료 비용 쓰는 시기. 자, 수수료 비용은 이렇게 이제 표를 그린다면, 이렇게 표를 그린다면, 이렇게 된다면, 수수료 비용은 요때만 쓰는 거예요. 요때만.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할 때만 써요. 이 두 개는 XXXXX 전부 다 날려주는 게 맞습니다. 일단 내용을 봤더니 영업의 비용이 10,000원이 증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정답에 대해서는 이쪽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투자 자산이 11만원 증가한다. 맞죠? 11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만기 보유 증권이 이게 조금 애매하긴 애매해요. 일단 이거 빼고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유동자산이 10,000원 감소한다. 그렇지 않죠. 유동자산, 얘는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이 10,000원 감소한다. 4번에 3번 또 사실 애매해요. 얘를 제가 지금 만기 보유증권 설명했잖아요. 만기 보유증권이 11만원 증가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참 이의제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이의제기도 하는 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면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글이 나와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명한다. 뭐 그렇게 설명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에는 4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에 보면요. 매도 가능 증권 현금으로 영업의 비용과 만기 보유 증권은 관련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과 없으며 자, 또 다른 내용 한번 볼게요. 한국 세무사의 자격증 시험에 가서 자, 이의제기 보는 방법 여기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여기 바로가기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이제 90회 확정 답안 발표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단에 보시면 전산세무회계 요런 내용 있죠. 요런 내용 클릭하고 회계 2급으로 가는 겁니다. 회계 2급에 4번에 대한 설명이 안 되어 있네요. 맞죠? 자, 이 문제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좀 강하게 해서 3번 또 정답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만기 보유 증권 또 장기 보유 목적이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이거 좀 문제 좀 안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